외국을 본 게 있어가지고 되게 외국 생활이 좋고 새로운 세상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도전적으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20대 때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제가 이제 사표를 내고 저는 이제 세계적 인간이 돼서 세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직업을 찾은 건 아닌데 제가 그냥 무식하게 이민 가방을 싸들고 이제 싱가포르에 직접 갔어요. 2003년도에 싱가포르 직접 가서 거기서 이제 고생을 하면서 어쨌든 회사를 어찌어찌 다니고 그때 당시에 또 갔더니 또 사스라고 하는 또 싱가포르에도 큰 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외국인들에서 어릴 때 고생을 하다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세상이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 어릴 때 봤던 거라서 이거 여기서 멈추지 말고 좀 더 멀리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되게 하다가 마다가스카르라는 곳이 있어요. 어디 아프리카에 가면 마다가스카르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채용 공고를 제가 우연히 보게 돼서 저 마다가스카르 곳에 가서 제가 전공은 사실 패션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옷공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다가스카르 옷공장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하고 1년 정도는 저도 어릴 때부터 이런 약간 사회혁신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걸 좀 더 행동으로 취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현재 있는 NGO를 같이 해서 이제 모바일 클리닉을 그때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좀 인프라도 안 되게 많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었던 일은 이제 거기는 거의 한 90% 이상이 길이 없거든요. 마다가스카르는 아예 길이 없어서 이제 못 다녀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이제 병원들을 많이 저희끼리 이렇게 짓습니다. 뭐 병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어차피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데이기 때문에 컨테이너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약을 보관하는 약간 창고 비슷한 식으로 그래서 컨테이너를 이제 모바일 클리닉 하면서 거기 이제 의사 팀들이랑 해가지고 그런 것들 이제 하는 일들을 한 1년 동안 했었다가 거기서 있다가 이제 저 옷공장 일을 했는데 옷공장이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그리고 진짜 가난하거든요. 거기서 유일하게 옷공장 하는 이유는 아프리카 임금이 싸고 그리고 그때 당시 미국이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미국 갈 때 관세, 무관세라는 그거밖에 없는 것들 버티려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나는 근데 너무 가난했어요. 공무원들이 뭐 다 신발 우리는 이런 병원복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다들 막 신발이 없어서 막 2시간, 3시간 걸어오고 그리고 막 우리 공장 또 우리 대표님은 미국 대표님은 애들 밥 한 번 안 주려고 그래서 어릴 때 이거는 내가 했던 생각이 아니다. 나는 되게 멋있는 회사를 만들겠다. 그래서 큰 꿈을 가지고 거기서도 사표를 내고 그래서 저는 그럼 인도에 가서 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업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큰 마음으로 인도에 가서 한 8년 정도를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뭐 사람을 살리는 기업은 만들지 못했고요. 근데 인도 안에서 이제 많은 이제 프로젝트들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 공정무역 관련한 그런 스타트업들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도 좀 야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는 아직도 여성들이 특히 교육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고 뭐 아직도 저 살 때만 신분증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슬럼가에서 여성들 위한 학교 같은 것들도 오랫동안 운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약 30대 때 보내다가 이제는 한국에 못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한국에 온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생 처음에 와서 되게 적응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래서 저도 해외에서 이방인으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국 와서 제일 많이 제 눈에 띈 사람이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뭐 13년 만인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너무 외국 친구들이 많아진 거예요. 저 사람들 누굴까?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나도 내 문화에 이렇게 적응하기가 힘든데 저 친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 친구들 많이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민은 한국의 이제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들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들도 외국인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좀 더 포커스하는 그룹은 한국의 유학생들이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 어떤 친구들인지 또 어떤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또 우리가 또 나중에 또 어떻게 우리 사회 일원이 될지를 수치상으로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인구가 지금 한 5,10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4.89%가 지금 외국인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인데 그러니까 약 20명 중에 한 명은 지금 우리나라 인구에 어쨌든 지금 외국인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을 보면은 그 외국인 인구 중에서는 약 9%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2023년 기준 이거 통계청 기준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그래서 약 18만 명 정도가 한국에 지금 외국인의 학생의 신분으로 이 신분은 그냥 간단해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해외에 가면은 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자도 한국도 되게 많이 복잡해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D2라고 하는 이제 유학생 비자가 있고 이제 D4라고 하는 요즘에 어학연수 비자가 있어요 한국 내에. 그래서 D2나 이제 D4 이제 비자를 가진 사람들을 이제 통계청에서 다 이제 수집을 해서 만든 수치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외국인이 약 100%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한 9% 정도가 어쨌든 학생들이다.
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쨌든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이라고 캐리라고 하는 데서 보면은 2003년도에 한 12,000명 정도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이 약 18만 명 정도 됐으니까 한 15배 정도가 뭐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 어쨌든 지금 한국에 상당히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국적별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했듯이 어쨌든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약 37% 정도 되고 베트남이 한 23%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즈벡이랑 뭐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약 100% 정도가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커뮤니티나 아니면 저희 사회 일원으로 꼭 이렇게 좀 분류해서 우리가 저도 연구를 해보고 싶은 대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유학생 현황이거든요. 아까 18만 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약 자비 유학생이 한 90% 됩니다. 자기 돈을 내고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이나 베트남 학생들이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어쨌든 중국 같은 데는 저도 이제 부산이라는 지방에 살고 있는데 부산에 있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가서 이렇게 중국 학생들을 좀 만나보면 약간 좀 미안한 얘기지만 중국에서 이렇게 거기도 우리처럼 뭐 수능이나 이런 시험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을 못 본 친구들, 그러니까 그 점수조차 넘는 친구들이 학위를 좀 쉽게 따려고 이제 한국의 지방에 이제 많이 와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어떤 좀 특별한 어떤 뭐 예술과 관련된 거야, 디자인과 관련된 것들, 박사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없나 봐요. 중국에는. 그래서 약간 한국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런 학위를 쉽게 주고 좀 빨리 주는 코스로 해서 그렇게 와서 그냥 2년 정도 있으면서 그냥 박사만 해서 바로 가는 이런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이게 정부 초청 학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국 정부에서 이제 초청해서 데리고 오는 이제 유학생들이 있고요. 또 대학에서 또 초청해서 데리고 온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국에서 이렇게 학생에서 요 인구가 약 12,000명 정도가 되고 여기서 한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데 저한테 제일 도움이 됐던 게 GCAS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GCAS라고 이게 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의 약자인데 우리로 치면 약간 미국의 풀브라이트 같은 장학금 같은 제도여서 이게 지금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걸 거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오면은 장학금도 받고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비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면은 GCAS 같은 경우 무조건 1년을 어학연수를 시켜요. 그래서 한국어를 무조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전국에 있는 대학 단위로 해서 이걸 보내서 거기서 1년의 어학연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석박사 학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시스템인데 제 주변에 제일 친한 이제 외국인 동생들은 거의 다 GCAS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되게 다양한 국가에서 온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과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오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CIS 국가에서 이제 많이 오고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아니면 뭐 세르비아, 아니면 폴란드 이런 동유럽에서 상당히 많이 오고 근데 이 친구들이 어쨌든 자기 국가에서 상당히 실력도 좋고 했었던 친구들이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계속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좀 니즈가 많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중국이나 베트남 학생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친구들은 좀 많이 좀 특별돼 있는 우리도 이렇게 어릴 때 약간 국비장학생으로 가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67년도에는 6명으로 시작됐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지금은 연간 한 1,500명 정도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많은 경쟁을 거쳐서 지금 한국을 이제 공부만 하러 오는 건 아니겠죠. 지금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또 이렇게 세틀다운하고 살고 싶어하는 수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이제 약간 하나의 유저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는 맵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일단은 장학금을 이제 신청한 단계가 있게 자기 나라에서 이런 정보가 거의 부족합니다. 이게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되게 정보가 좀 이렇게 한국 국가 사이트들이 상당히 UI UX 지원이 안 좋아서 실제로 그걸 받을 수 있는 정보들도 없고 이 친구 또 자체적으로 커뮤니티들이 거의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뭐 커뮤니티라고 하는 게 누군가 좀 이렇게 돈을 벌거나 하는데 다들 좀 초기로 하는 것들이어서 정보가 많이 부재하는 단계가 있고 어쨌든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장학금을 받고 이제 도착하면은 뭐 집 찾는 거부터 시작해서 밥 먹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런 거 대학에서 해주지 않나? 그거를 했는데 죄송하지만 한국 대학들은 그게 전혀 지금 되어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 도착을 하면은 뭐 차라리 중국, 베트남 친구들은 커뮤니티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안에서 뭐 정보도 교육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우즈베키 이런 친구들 와서 일하는 친구들도 많고 한데 이 친구들이 어쨌든 도착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무슬림 국가에서 온 친구들은 하다못해 하랄푸드가 어디 있는 정도 모르고 집 찾는 것도 뭐 한국말도 잘 못하는 데서 이런 많은 이제 어려움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겪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으로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되게 한국에 이제 큰 꿈을 가지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하면서 와서 한국어도 좀 잘하고 싶고 하는데 한국어를 하고 싶은데 한국어를 잘하려면 현지인이랑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저희도 이렇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지금 알고 계신 뭐 외국인 학생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문화 차이가 아주 크고 여기서 이제 갭이 많이 있고 또 무엇보다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취업이라는 것도 뭐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인턴을 한다든지 알바를 하다든지 이런 건데 이 친구들이 갭이 너무 높죠. 이거를 정보를 받을 때도 있고 얻을 때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쨌든 학생으로 살고 취업을 하려고 하면 요 다음에 이제 가져가는 데 있어서 비자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제가 이제 일하는 곳이 지금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라고 외국인 창업인들을 위한 센터에서 제가 지금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펀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정보의 부재, 여러 가지 펀딩의 부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비자로 본다면 학생 때는 D2나 D4라고 하는 이제 학생 단계 비자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 하면은 우리처럼 일단 기다리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직 비자, 또 뭐 예비 창업 비자, 인턴십 비자라고 이렇게 한국 정부에서 만들어놨는데 사실은 이 비자들이 만들기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착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보통 뭐 삼성 연구소나 이런 데 있는 친구들 E3라고 하는 이제 연구 비자가 나오고 우리가 하는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요즘은 벤처기업이라는 친구들 E7이라고 하는 전문 직종 비자인데 그래서 이런 다음 비자로 여기를 이제 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대부분 돌아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너무나도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인구도 되게 많이 필요한데 이 친구들은 이제 못 지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있어서는 저희 미래의 한국인이 될 수 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인구도 많이 줄고 있고 해서 어쨌든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 데려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이 친구들 미래 한국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친구들도 한국에 좀 그렇게 치면 이 친구들 한국에 잘 적응하고 또 한국 사회를 잘 알아가고 하는 게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곧 50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또 만들어내는 세금과 여러 가지에 또 덧붙여서 저의 미래가 또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미래를 담당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를 우리가 좀 어떻게 같이 좀 전략적으로나 아니면 좀 도와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으로 오늘 제 세션을 마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에게 한국인은 여러분의 한국인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 한국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도 친인척들 생각하면 뭐 미국 가셔서 미국 뭐 여권 가지고 계신 분들 있고 그 사람을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땅에서는 저도 우리 엄마도 한국인, 아빠도 한국인, 옆에 있는 사람들에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한국이 이렇게 커지고 넓어지면서 과연 우리의 뭐 국가관까지는 아니지만 나에게 있어서 한국인은 누구인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래 한국인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이상으로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